16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NBA는 9경기가 있는데 사실상 이 144번 경기 올랜도랑 멤피스는 뭡니까? 새벽 경기죠.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인업을 못 봅니다. 그리고 중립구장에서 하죠. 중립구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오버가 좋습니다. 그냥 오버가 좋고 패스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새벽 경기라서 패스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서부터 금토일 한번 빡 집중해서 NBA가 조금 어렵긴 한데 최근에 한번 올킬 노려볼게요. 자, 오늘 주간은 조금 아쉬웠죠. 우리가 SK 기업은행 역배 봤는데 한전이랑 동부가 조금 아쉬웠고, 자, 내일서부터는 이제 국농이 없습니다. 연홍이랑 배구만 있죠. 한번 배구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번 올킬 계속 노려볼게요. 자, 일단 올랜도랑 멤피스 경기는 새벽 경기 패스하고 그냥 가실 형님들은 오버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중립구장에서는 항상 이 점수가 많이 나죠. 그래서 승패보다는 차라리 오버 쪽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 대 피닉스죠. 자, 오늘은 다 초안입니다. 초안이기 때문에 아침에 라인업 보고, 자, 이 초안이랑 자, 확정보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8시 전까지 자, 유튜브 형님들 그리고 자, 우리 숲TV 형님들이 8시 전까지 확정본 싹 다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디트로이트랑 피닉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뭐 배당에서도 일단 나와있죠. 뭐 디트로이트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핸디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핸디가 조금 다소 어려울 수가 있긴 하지만 7.5점을 받았죠. 7.5점을 받았고, 일단 디트가 오늘 홈에서 뭐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봐요. 디트가 뭐 직전 경기 보시면 뭐 최근에 양팀 다 일단 좋죠. 양팀 다 승률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 잠시만요 형님들. 일단 핸디 점수부터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핸디가 7.5점인가 잠시만요. 6.5점 잡혔죠. 6.5점 6.5점 잡혔고, 잠시만요. 자,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에 28승 10패로 동부 1위를 달리고 있죠. 홈에서도 14승 4패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직전 경기에서는 주전 다수가 빠졌었죠. 주전 다수가 빠졌고 98대 92로 패배를 했지만 이번에는 전력이 다시 좋아질 가망성이 많죠. 커닝햄이 뭐 부상자 리스트에 오르긴 했지만 직전 연습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두렌도 출전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커닝햄 그리고 듀렛 출전 유무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스튜어트, 아이자 스튜어트도 역시 뭐 컨디션 이슈가 뭐 있긴 하지만 복귀가 예상이 되죠. 거기다가 이 해리스죠. 해리스까지 합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피닉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24승 16패 서브 7위죠. 원정에서는 자, 5할 승률에서 조금 빠집니다. 10승 11패입니다. 최근 3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마이애미전에서 이 127대 121로 패배를 했죠. 이번 경기는 긴 원정 일정의 시작이죠. 일단 여기서 보시면 공격 지표만 놓고 보면 외곽의 상태는 상당히 강한 팀이죠. 피닉스가 이 3점 성공률도 경기당 14개 이상 나와줄 정도로 외곽 야투율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죠. 전력의 변수는 있습니다. 일단 부커죠. 부커가 이 발목 부상으로 출전 유무가 자, 불투명하죠. 그래서 부커의 출전 유무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싹 다 초안으로 보내드렸죠. 자, 역시나 이 부커가 빠지게 된다면 공격의 중심축을 잃는
피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이 출전 유무에 따라서 뭐 핸디도 아침에 바뀔 가능성도 많고, 자 그리고 승패도 이 배당도 바뀔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언오바 점수도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이 경기만 뭐 당연히 이 커닝햄 둘에만 정상적으로 출전해 준다고 하면 뭐 쉽게 잡아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초안은 뭐 디트슨 그리고 뭐 피닉스 프렌, 자 그리고 언오바는 언더 쪽으로 이렇게 초안을 잡아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대 보스턴으로 넘어갈게요. 마이애미 대 보스턴, 마이애미 대 보스턴입니다. 자 보스턴이고 이 경기는 2.5점을 받았습니다. 2.5점을 받았죠. 마이애미가.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지금 21승, 올 시즌에 21승 19패 동부 8입니다. 자, 홈에서 자 14승 6패죠. 자, 원정에서는 단 7승에만 그쳐 있지만 자, 홈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이어나가는 팀이죠. 홈에서는 뭐 수비와 뭐 활동량, 이 경기 흐름이 원정이랑 정반대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직전 경기 보시면 자, 피닉스 상대로 아데바요가 29득점을 넣어주면서 자, 팀을 그날 승리로 이끌었죠. 아데바요가 그날 29득점, 파월이 뭐 27득점, 그리고 히로가 23득점 올려줬습니다. 역시나 마이애미가 상대가 뭐 강하게 압박해 올 때 뭐 턴오버를 뭐 범하긴 하지만 수비 로테이션에서도 뭐 그래도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 원정에서 자 96대 98로 충격의 패배를 당했죠. 자 2연패에 빠졌습니다. 리그 최하위한테 이 경기를 졌죠. 그날 이 브라운이죠. 브라운이 허리 통증으로 빠진 공백이 결정적이었지 않나. 자, 브라운은 뭐 이번 시즌 뭐 테이터 공백을 메꾸면서 이 보스턴의 뭐 핵심이라고 봐요. 보스턴은 지금 월요일 경기 이후에 자 3일을 쉬고 나왔죠. 뭐 당연히 체력적인 면에서는 이 보스턴이 조금 우위를 가져갈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이 홈과 원정의 결이 다른 두 팀입니다. 자 보스턴은 올 시즌에 외곽에 의존도가 높은 팀이고 마이애미는 그 지점을 흔들 수 있는 팀이죠. 보스턴은 이 3점 시도 성공률이 최상위권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3점 슛이 잘 안 터져졌을 때는 경기가 어렵게 흘러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골밑에서 앞서는 이 마이애미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외곽 쪽만 조금 버텨준다고 하면 마이애미 역배승까지 한번 노려볼 경기라고 봐요. 그리고 프렌도 봐야죠. 프렌. 언오바는 오바 쪽으로 볼게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스턴 대 오클라호마로 넘어갈게요. 휴스턴 대 자 오클라호마입니다. 자 오클라호마고 자 휴스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23승 14패죠. 23승 14패고 서부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엄청나게 강해요. 홈에서 12승 2패죠. 확실히 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팀이고 특히 뭐 수비 팀 색깔이 상당히 좋은 팀이죠. 실점률이 110점 때 찍을 정도로 리그 상위권을 찍고 있는 팀이죠. 직전 경기 보시면 직전 경기 시카고 상대로 홈에서 119대 11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 3연패를 탈출을 했습니다. 자, 듀란트가 그날 28득점, 뭐 센군 23득점 올려주면서 팀을 승리를 이끌어갔고 오늘 일단 변수는 이 도트죠. 도트랑 하텐슈타인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도트가 빠지게 되면 외곽 수비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텐슈타인이 빠지게 되면 리바운드 싸움에서 휴스턴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오클라호마죠. 오클라호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이 오클라호마에 조금 변수가 있어요. 아까 도트랑 하텐슈타인이죠. 그래서 만약에 도트가 빠지게 되면 외곽 수비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 경기도 뭐 휴스턴이 이겨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일단 초안은 오버 쪽만 봐놓을게요. 오버 쪽만 봐놓고 그리고 오골은 일단 이 출전 유무에 따라서 이 승패는 바뀔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또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 샌안토니오 대 미러키죠. 미러키고 자 일단 샌안토니오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에 27승 14패죠. 홈에서도 올 시즌에 13승 5패입니다. 뭐 기본적인 뭐 양팀의 뭐 체급 차이는 많이 난다고 봐요.
다만 최근 6경기에서 뭐 6패를 껴안으면서 다소 조금 어려운 구간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보시면 자, 샌안토니오가 오클라호마 시티 원정에서 뭐 완패를 먹긴 했죠. 그래도 뭐 캐슬, 웬바야만이 또다시 한번 많은 득점을 올려줬죠. 자,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직접 미네소타 상대로 홈에서 106대 139. 자, 완패를 당했죠. 그러면서 2연패에 빠졌습니다. 예, 쿤보 빼고는, 쿤보가 그냥 25득점을 뺀 거, 쿤보 빼고는 이 팀 수비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것도 자, 1.5금 미네소타 상대로 전반에만 76득점을 헌납을 했죠. 자, 여전히 이 터너가 뭐 질병으로 예, 빠지자 골밑이 그날 붕괴가 됐습니다. 일단 터너가 복귀하더라도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샌안토니오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가망성이 많죠. 이 경기도 샌안토니오가 뭐 바셀이 결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이 캐슬, 뭐 팍스, 이 샌안토니오의 가드진들이 미러키의 이 헐가운 외곽 수비를 공략할 가망성이 많고 그리고 웬바야만이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뛰어졌을 때 승패는 당연히 샌안 쪽이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뭐 핸디도 일단 자, 초안은 일단 미러키 프렌으로 잡아 놓을게요. 이것도 아침에 핸디 보고 결정할게요. 그리고 이제 유타 대 댈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형님들. 자, 댈러스 대 유타죠. 댈러스 대 유타고, 자, 이 경기는 지금 보시면 1.5점을 받았죠. 자, 1.5점을 받았습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덴버 상대로 109대 118로 패배하면서 또다시 한번 흐름이 조금 꺾였죠. 올 시즌 홈에서 11승 11패. 딱 50% 예, 승률을 만들어내고 있죠. 뭐 전반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백투백 일정에 대한 오늘 체력적인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많고 수비 로테이션에도 여전히 조금 느리다 보니까 상대방의 속공을 많이 먹죠. 그리고 유타 같은 경우는 전날 시카고 원정에서 126대 128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벤치에서 나온 이 센사보였죠. 센사보가 무려 43득점을 올려줬고 그리고 키온테 조지도 25득점을 올려줬죠. 일단 오늘 보시면 자 마카넷이냐 마카넷. 자 마카넷이 오늘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뭐 직전 경기도 마카넷이 질병으로 결장을 했죠. 그래서 마카넷의 출전 유효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댈러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쿠퍼 플래그죠. 쿠퍼 플래그의 출전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 팀의 일단 출전 유무 상황을 봐서 일단 이것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양 팀 선수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오버 쪽으로 먼저 보고 일단 초안은 유타 승 그리고 마엔까지 한번 적어 놔볼게요. 그리고 이제 골스 대 뉴욕 니스를 넘어가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대 뉴욕 니스입니다. 자, 이 경기도 일단 오늘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죠.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닉스 같은 경우는 뭐 동부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자, 이번 경기에서 전력 공백이 명확하죠. 1옵션인 이 브런스죠. 제일러 브런슨. 제일러 브런슨이 직전 경기였죠. 자, 1쿼터 5분 만에 자, 발목 부상으로 자, 이탈을 했습니다. 자,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뭐 당연히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브런슨이 빠질 경우 자, 뉴욕의 공격은 뭐 브리즈스하고 타운스 쪽으로 들어갈 가망성이 많죠. 타운스는 뭐 골밑이랑 외곽을 오가는 옵션이긴 하지만 자, 커리가 있는 골스 상대로 수비 로테이션이 빠르게 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원정 성적도 올 시즌에 뉴욕 같은 경우는 단 8승에 그쳤죠. 그만큼 이 원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팀이고 자, 골스 같은 경우는 홈에서 14승 6패 홈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은 팀이죠. 스테픈 커리가 정상으로 가동되는 상황에서는 자, 외곽에서 수비를 넓게 벌리면서 이 그린 그리고 이 그린의 이 포스 전개와 버틀러의 돌파가 동시에 살아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커리가 뭐 정상적으로 오늘 출전을 하게 되면 이 경기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브런슨의 이 공백은 뼈 아프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골스승 뭐 마인드 노려봐야죠. 오노바는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애틀 대 포틀랜드로 넘어갈게요. 포틀랜드. 자, 애틀랜타입니다. 자, 애틀랜타고 일단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자, 올 시즌 20승 22패죠. 동부 중위권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원정에서도 13승 11패입니다. 다만 이제 직전 경기 레이커스 상대로
자, 원정에서 116대 141로 크게 지면서 3연승이 흐름이 끊겨졌죠. 수비가 완전 붕괴되면서 그날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완전히 밀렸죠. 그래도 뭐 공격 쪽에는 새롭게 합류한 이 맥컬럼이죠. 이적 이후에 지금 두 경기에서 25득점을 쓸어담고 있고, 뭐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그날 뭐 26득점을 올려줬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포르징기스, 리샤세가 4경기 연속 결장 중이죠. 그리고 캐너드도 목 상태가 변수입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9승 22패. 자, 5할 미만의 팀입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10승 10패로 자, 5할의 승률을 잘 이어나가고 있어요. 최근 흐름을 보면 자, 5연승을 찍은 다음에 2연패에 빠져 있죠. 골스 원정에서는 단 97점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보시면 뭐 아부디아 빼고는 이 나머지 선수들 쪽에서 많은 득점이 낮은 선수가 없었죠. 자, 일단 이 경기에서 보면 우리가 뭐 누가 이겨도 뭐 안 이상한 경기지만 자, 오히려 안정감 쪽은 애틀랜타 쪽으로 봅니다. 만약에 포틀랜드가 오늘 아부디아가 빠질 경우 뭐 공격의 축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부디아의 출전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뭐 아부디아가 출전했을 때 보면 자, 최근 15경기에서 20점 이상을 올릴 정도로 이 공격의 비중이 큽니다. 이 선수가 빠지게 되면 이 자유투 시도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후반전에 득점도 내려갈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마부디아 출장 유무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가실 형님들은 뭐 애틀랜타 뭐 승도 미리 가셔도 뭐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마헨, 오노바는 오버. 저는 아침에 출전 유무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 대 샬럿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형님들 일단 변수가 많죠. 오늘 출전 유무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출전 유무를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다고 봐요. 일단 샬럿 같은 경우는 14승 26패죠. 동부 하위권의 팀이고 뭐 최근 경기 놓기만 보면 뭐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닙니다. 올 시즌 지금 이제 2026년도 들어서는 이 3승 4패죠. 패배의 경기 중에서도 뭐 한 점 차, 뭐 2점 차까지 접전이었던 경기도 있죠. 그리고 클리퍼스 원정에서도 뭐 경기 막판 까지 조금 리드 잡다가 뭐 15대1 런이 나오면서 흐름을 넘겨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공격의 중심에서 라멜라 볼이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고, 다만 이제 원정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올 시즌 원정에서 7승 14패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자 24승 10패로 14패죠. 이 서부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자 홈에서는 13승 7패입니다. 뭐 최근 흐름은 뭐 여전히 뭐 기복이 조금 있죠. 뭐 직전 애틀랜타 전에서 그래도 공격이 살아나면서 많은 점수를 내어줬죠. 141대 116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 3연패를 끊어냈죠. 이 역시나 그 중심에는 뭐 르브론, 돈치치였죠. 이 두 선수한테만 58득점이 나와줬죠. 그리고 야투 성공률은 이 팀 야투 성공률이 그냥 62%에 달할 정도로 뭐 상당히 많은 득점을 내어줬습니다. 뭐 샬럿은 여전히 뭐 템포가 빠른 팀이긴 하지만 뭐 체급 차이는 여전히 두 팀의 차이는 많이 난다고 봐요. 그리고 역시나 오늘 뭐 출전 유무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뭐 리브스, 시에로는 결장을 하지만 아직 뭐 돈치치하고 르브론의 뭐 결장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샬럿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볼이죠. 볼, 뭐 디아바테 이런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이 라인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 팀의 직전 경기 다 나왔던 선수들이 붙는다 하더라도 일단 이 경기는 뭐 레이커스 쪽이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오버 쪽으로 먼저 보고 일반 승패는 LA 레이커스 승 쪽으로 봐야죠. 그리고 핸디는 아침에 출전 유무 따라서 뭐 핸디를 그때 결정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NBA 9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